안녕하세요. 조이 아틀리에 조티입니다. 오늘은 컨투어 드로잉, 라인 드로잉이라고도 하고요.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컨투어 드로잉은 끊기지 않는 선으로 대상을 표현하는 건데요. 하나의 선으로 어떤 대상을 보이시나요? 예, 다시 한번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이건 좀 한 번 더. 토끼는 당근을 좋아하죠. 예, 이런 식으로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선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나 그 드로잉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그림이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그릴 때 상상해서 그리기 하고 대상을 놓고 관찰해서 그리는 게 있겠죠. 관찰 그림하고 상상 또는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지금 제가 토끼를 그린 거는 앞에 토끼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제 머릿속에 있는 토끼의 이미지를 이제 가져와서 그린 거잖아요. 이런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과 대상을 놓고 예를 들면 이런 커피잔이 있다 그러면 이걸 옆에 놓고 자세히 관찰해서 그릴 수도 있겠죠.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해서 100% 선을 안 끊기게 그리는 것도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그걸 이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끊어서 그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정확성이라던가 그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즉흥적인 맛, 예, 이런 것들을 더 강조를 하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컨투어 드로잉은 이런 대상이 있을 경우에, 내가 그리는 대상이 있을 경우에 보통의 그 초보 그림을 처음 그리시는 분들이나 익숙지 않으신 분들은 보통 그래요. 그 옆에서 관찰해 보면요, 이렇게 그리는 사람이 있고 연필이 있고 종이가 있으면 이 앞에 이제 컵이 있겠죠. 그럼 컵을 한 1초 정도 바라봐요. 그 다음에 내 눈이 이제 연필과 종이로 오죠. 그럼 여기서 1초를 봤다는 건 자세히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세히 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는 3에서 5초 또 그 이상 정도를 머물러요. 그리고 와서 또 보죠. 이런 경우가 있고, 여기서 1초를 보고 또 1초 이렇게 되는 거죠. 1초 보는데 본 부분은 되게 부분만 보는 거예요. 이런 정도 부분만 보고 여기 옆에다가 요만큼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보고 또 그만큼 가고. 그러니까는 손에는 계속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가 어깨하고 긴장이 되죠. 그래서 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모양이 복잡한 것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은 무엇부터 그려야 될지 이런 것들에 스트레스가 오기 때문에 그림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기초 단계에서 몇 가지만 요런 그 팁들을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 들어가도 상당히 그림 그리는 것이 금방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잘 그린다의 기준은 글쎄요. 현대미술로 오면 올수록 잘 그린다의 개념보다는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정확한 표현으로서 이렇게 미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회화의 한 장르, 되게 좁은 부분으로 이렇게 국한돼 버렸어요. 지금 현대미술 이런 뭐 미술 전시회를 가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되게 그 표현 방식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물을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추상적인 것들 또 관념적인 것들을 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똑같이 그린다라는 것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글씨 쓰듯이 또 노래하듯이 자기가 보고 느낀 아름다움을 그냥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그 내 머릿속과 내 마음에서 감동을 받은 부분을 내 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 거기에 또 그 페인팅까지 색을 칠한다는 것. 이런 하나의 과정이 어린 시절 네, 아무것도 안 배운 아이들이 연필하고 크레파스나 이런 걸 줬을 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무엇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것의 본연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그 어린 시절의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입시라는 어떤 경쟁 구도에서 그림을 배우셨던 분들은 그 똑같음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교되는 것. 똑같은 석고를 보고 똑같은 대상을 보고 정물 몇십 명이 경쟁을 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 내에 제한된 시간 내에 누가 더 잘 그렸느냐. 그걸 또 선생님들은 또 대학에 채점하는 교수들은 이걸 A 100점부터 빵점까지 다 점수를 매겨버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이런 뭐 학생을 뽑으려다 보니까 객관적인 이제 어떤 그 뽑는 기준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미술에는 이게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서 입시로 뽑은 친구들보다 근래에 들어 이런 그 비실기 전형으로 물론 이 친구들도 비실기 전형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지만 기본적인 실기는 다 배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미술을 모르고 왔다기보다는 그런 똑같이 그리는 것에 경쟁에서 좀 한 발 비켜난 친구들이죠. 이 친구들이 그리는 그림이 나중엔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또 똑같이 그리는 것을 또 추구하는 것도 나쁘다고 보진 않습니다. 입시가 아니라면은. 그래서 컨투어 드로잉으로 그 잡지에 있는 인물들을 이렇게 저희가 연습을 하는데요. 보면서 좀 그릴 만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하나씩 제가 한 10여 분 정도 한번 드로잉을 해볼까 합니다. 보시고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선을 긋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틀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바로 지우개를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옆에 누군가 보고 있으면은 더 마음이 이제 막 급해지죠. 나의 틀린 것을 들키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그림이 늘기 힘들다고 생각되고요. 틀려도 일단은 나는 지금 계속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이야 라고 자기 암시를 하시고요. 또 틀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인 훈련들을 많이 해보시면은 그 경험치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림이 좋아져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일상이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이렇게 취미로 즐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각 운동에 초급반이 있고 중급반이 있고 상급반이 있잖아요. 누구나 빠른 시일 내에 상급반이 되고 싶지만 그 하나의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럼 재능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나는 원래 그림 못 그려. 이렇게 하시고 아예 그런 해보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체능은 누구나 반복 훈련을 하고 어떤 과정을 기초적인 과정들을 이렇게 통과하시면은 충분히 생활 속에서 취미로서 자기의 정신세계, 마음, 육적인 어떤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는 것도 있겠지만은 삶 속에서 어떤 힐링이 되는 그런 취미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생기고 닮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대상을 내가 이렇게 손이 가는 대로 그려보고 페인팅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쌓인 다양한 경험들이 나중에 자기 작품을 할 때 누구나 저는 아마추어지만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작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술은 예술가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그런 취미 활동을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눈, 코, 입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영어로 컨투어 드로잉 하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낙서죠. 낙서인데 선을 끊기지 않게 이어서 나가면서 어떤 대상을 설명한다라는 어떤 건데, 한 번도 안 끊기, 한 번 끊기,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룰을 정해서 연습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끊는데, 한 번 시작한 선이 어느 하나에 내가 관찰한 부분을 지나갈 때까지는 이렇게 안 끊는, 이런 선들의 집합체. 안 닮아도 됩니다. 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어디부터 그릴까? 한 번씩 다 해보시면 돼요. 이번엔 뭐 눈부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될지 모르실 때는 이런 잡지류를 보시면은 다양한 사람도 나오고 어떤 제품도 나오고 자연도 나오고 이런 다양한 것이 있는 잡지를 고르셔가지고 그 중에서 이렇게 눈이 가는 것들, 손이 가는 것들을 먼저 그려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뭐 잡지책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하셔도 다양한 종류의 사진들, 이미지를 구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이 취미는 물론 또 페인팅까지 진행이 된다면 비용이 조금 더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뭐 취미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그죠? 밑에다가도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가 기독교인데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 창조를 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과 또 천체와 인류, 또 동물, 동식물, 모든 것이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물인 인간, 동식물을 그릴 때에는 그리는 사람이 되게 신비함을 느끼면서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도 동식물이나
인물을 계속 그리다 보면은 되게 매료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가진 그 매료의 근본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각자 뭐 다 다르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은 저의 경우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신비, 섭리, 그리고 그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그릴 때 더욱더 그런 걸 느껴요. 아, 정말 감탄이 되는 거죠. 세상에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비슷한 사람은 있을지언정.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동물들이나 아픈 환자들이나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꽃을 갖다 드리잖아요. 그 생명, 그 생기 있는 꽃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또 주고 또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것들,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에게 이런 애완동물 키움으로써 또 어떤 마음의 상처나 힘든 경우들을 극복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신의 존재에서부터 신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생명에 대한 그 경외로움,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각자 느끼는 것은 다르게 느끼시겠지만은, 그래서 어떤 작가들은 평생 자연만 그리는, 어떤 작가는 동식물만 그리는, 뭐 이렇게 자기가 매료된 대상, 을 그리는 데에서 기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이 다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종류를 바꿔서 좀 더 진한 걸로 한번. 얼굴을 주로 많이 그리는데요. 그 한글 풀이를 하면은 얼이 이제 영혼, 스피릿, 영혼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굴은 꼴, 그래서 영의 모양, 그 사람의 영의 모양을 밖으로 투영하는 곳이 바로 이 얼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그런 말도 있죠. 눈을 보면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이 어떠했겠는가, 이런 것도. 선한 삶을 살았는가, 악한 삶을 살았는가, 눈을 보면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얼굴에 있는 주름들이나 입가에 있는 주름들, 또 눈가에 있는 주름들, 이런 미간에 있는 주름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또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이 얼굴에 붙어 있는 입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말하는
그 말에 담긴 것들, 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겠구나. 또 얼마 전 기사를 보니까 어떤 또 학자는 그 사람이 쓴 글씨체로 그 사람의 성향을 또 알 수 있다. 이런 연구를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말들 중에 사실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한 20분, 30분 또는 뭐 시간이 없으면 뭐 하나 정도나 2개 정도 이런 식으로 드로잉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음악가들은 매일 자신의 악기를 30분, 1시간씩 연습을 하잖아요. 이 그림 그리는 사람은 또 매일 이런 그리는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작가마다 자기한테 맞는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 재료를 또 찾아 나가는, 탐구하는, 재료를 탐구하는 과정. 재료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내가 생각하는 바를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손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와진다면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는 부분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또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영상이라던가 사진이라던가 또 자기가 자기 생각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 글이라던가 이렇게 찾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작가들도 있고요. 뭐 설치라던가 그분들이 꼭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안경이 그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어릴 때 습관이 그리다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막 감춰버리잖아요. 선으로 막 칠해가지고. 근데 그곳에서부터 1차적으로 일단 자유로워지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드로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덮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 실력이 늘면은 내가 예전에 이렇게 그렸구나. 아니면 또 그냥 폐기해버리는 경우도 있긴 하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한 15분 정도 오늘 이렇게 드로잉을 해봤습니다.
예, 이런 결과물이 나왔네요. 그래서 드로잉은 날마다 조금씩, 그리고 어떤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뭐 어디다 그리느냐, 뭐 낙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디 뭐 광고지 쪼가리라던가 포장지 뒷면, 뭐 이면지, 복사하고 남은 이면지, 뭐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네, 낙서라는 것이 재밌는, 그래서 오늘의 드로잉은 컨투어 드로잉이었습니다. 또 만날 때까지 건강들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